오늘 읽어볼 괴담은 포켓몬스터 로스트 실버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에서도 꽤 유명하죠. 근데 이제 영미권에서 이제 미국 이런 데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괴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켓로그 유행하는 김에 한번 이 괴담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스트 실버, 포켓몬스터 로스트 실버가 뭐냐 막 이렇게 있는데, 포켓몬스터 로스트 실버는 포켓몬스터 금은과 관련된 괴담이다. 상당히 유명한 괴담이다. 뭐 이 정도만 읽고 바로 본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파트에 혼자 사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난 미국에서의 하트골드, 소울실버 발매 소식에 굉장히 흥분해 있었다. 나는 일부러 학교 일 이외에는 어떤 미디어나 인터넷 접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여러 사이트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당시 나는 학교 공부 때문에 바빴고 가난했기 때문에 소울실버 버전을 발매일에 맞춰 사지 못했다. 나는 학기가 끝나고서야 아마존에서 소울실버 버전을 주문했다. 난 복도리질 따윈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려 일주일이나 배송이 걸린다고 해서 그동안 옛날에 하던 크리스탈 버전을 다시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곧 나는 옛날에 게임의 세이브 데이터가 이상해져서 화가 났었고, 결국 엄마가 그 게임팩을 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엄마는 또 내 실버 버전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게임보이 컬러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난 게임스탑에 가서 중고로 실버 버전을 구입했다. $10, 게임스탑에서 산 것 치고는 꽤나 싼 가격이었다. 나는 곧바로 집에 가서 옛 추억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가 모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때였고, 바로 그게 당신이 지금 이걸 읽고 있는 이유다. 처음 시작하자 평소처럼 게임 프리크 로고가 나왔다. 하지만 게임이 그 상태에서 멈춰버렸다. 난 그냥 카트리지가 이상한 것이겠거니 하고 게임보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는 A 버튼과 스타트 버튼을 계속 눌렀고 모든 버튼들을 눌러보았다. 그러자 로고가 갑자기 사라지고 약 5초 정도 까만 화면이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나와야 할 메뉴 화면 대신에 예전에 플레이하던 세이브 파일이 시작됐다. 난 이전 파일이 배터리 때문에 다 지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상한 일이었다. 어쨌든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원래대로 나왔더라도 이전에 이 게임을 쓰던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난 트레이너 정보를 확인했다. 이름이 그냥 점점점이었다. 꽤나 독창성 없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나서 게임 정보를 확인하자 게임의 플레이 시간이 999시간 99분이었고 체육관 배지가 16개 있고 돈은 99999 $99,999에 포켓몬 251마리의 데이터가 전부 들어있었다. 물론 그 데이터에는 뮤와 세레비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이전 사용자가 치트를 썼거나 아니면 완전 하드코어 포켓몬 덕후였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쵸, 뮤는 보통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었죠. 그 옛날 골드 실버 버전 때. 제가 포켓몬스터 골드로 그 게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 난 그 미친 포켓몬 팀이 과연 어떤 멤버들인지 보려고 멤버 정보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안농 5마리와 허리라고 이름 지어진 포켓몬 1마리가 전부였다. 아마 이전에 쓰던 사람이 쳐놓은 장난이겠지만 어쨌든 포켓몬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안농들은 5마리 모두 다른 종류였고 모두 레벨이 5였다. 난 안농 알파벳에는 좀 약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5마리가 리브, 떠나라, 리브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허리 리브, 빨리 떠나라. 6번째 포켓몬은 브케인이었다. 브케인은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 브케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레벨이 딱 5에 HP는 1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공격도 2개밖에 없었다. 째려보기와 플래시였다. 나는 왜 그 사람이 포켓몬 이름을 허리라고 지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했다. 제일 으스스한 것은
내 게임보이 볼륨이 최대로 맞춰져 있었는데도 내가 포켓몬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아무도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냥 침묵뿐이었다. 멤버 확인은 그만하면 됐고 나는 메뉴를 닫았다. 포켓몬은 모다피의 탑으로 보이는 건물 안에 서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변에 NPC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가운데 있는 기둥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방향으로 멈춰 있었다. 아무 음악도 흐르지 않았고 아무 출구도 사다리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몇 분 동안 돌아다녔지만 도저히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예전에 봤던 모다피의 탑에는 확실히 이런 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템 목록에서 동굴 탈출 로프를 찾아보았지만 가방에는 아무 아이템도 없었다. 야생 포켓몬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기둥 뒤쪽에서 사다리를 찾아냈다. 화면은 검게 변했고 갑자기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순간 소름이 확 끼쳤다. 그 음악은 안농이 나오는 알프의 유적에서 라디오를 틀면 나오는 음악이었기 때문이다. 곧바로 이게 화면 전환이 아니라 플래시가 필요한 깜깜한 방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전에 나는 이 소름 끼치는 음악 대신 좀 더 경쾌하고 기분 좋은 음악을 틀고 싶어서 포켓기어를 켰다. 포켓기어는 이게 뭐였지? 포켓기어가? 그냥 그 메뉴 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게 포켓기어죠. 그런데 포켓기어에는 라디오 카드가 없었다. 전화 카드도 시계도 아무것도 없었다. 들어있는 것은 오직 골드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플레이어 이름이죠. 앞으로는 골드로 부른다고 합니다. 들어있는 것은 오직 골드가 아무것도 없는 검은 화면에서 걷고 있는 지도 카드 뿐이었다. 나는 브케인이 플래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포켓몬 메뉴로 가서 플래시를 눌렀다. 이제 깜깜한 방 이런 데서는 플래시를 켜야 되거든요. 허리는 플래시를 사용했다 같은 메시지는 뜨지 않았고 방은 그냥 바로 밝아졌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후회감이 들었다. 방은 소름 끼치는 핏빛이었고 남쪽으로 향하는 회색 길이 나 있었다. 내가 타고 내려온 사다리는 아무 데도 없었다. 남쪽으로 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매번 20걸음을 갈 때마다 화면이 조금씩 어두워졌고 길 끝에 가자 간판이 하나 서 있었다. 돌아가라. Turn back now 라고 쓰여 있었다. 갑자기 yes or no 라는 선택지 화면이 떴고 나는 무슨 질문에 대답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yes를 눌렀다. 그러자 화면이 다시 검게 변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효과음이 들렸다. 그리고 음악이 좀 덜 으스스한 포켓몬 PD 라디오 음악으로 바뀌었다. 나는 또 다른 깜깜한 방 안에 있었고 숨을 멈춘 채 다시 플래시를 켰다. 순간 화면에 허리는 기절하고 말았다 라는 알림창이 떴다. 이상했다. 브케인에는 똑같은 상태의 이상이 없었고 포켓몬 배틀 중인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포켓몬 정보창을 켜서 멤버를 확인해 보았다. 브케인은 멤버에서 사라져 있었다. 이전에 있던 포켓몬들은 전부 사라지고 레벨 10 안농 6마리가 들어있었다. 새로운 안농들은 He died 라고 읽혔다. 안농이 이제 알파벳처럼 생겼거든요. 같은 포켓몬이라도 알파벳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읽혔다고 하네요. He died. 어쨌든 간에 이런 섬뜩한 변화가 있은 뒤에 주인공은 4칸짜리 작은 방에 들어있었다. 주변은 회색 벽돌로 둘러싸여 있었고 나는 푹 파인 검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방 바깥에는 레드 블루 버전에서와 비슷한 묘비들이 잔뜩 서 있었다. 작은 방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A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때 나는 이미 이 게임이 확실히 해킹 버전이고 어떤 사디스트 같은 미친놈이 이걸 게임 스톱에 팔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호기심 때문에 계속 게임을 플레이했다. 근데 저 같아도 계속 플레이할 것 같아요. 희귀한 그 버전이니까. 나는 그러니까 본인 캐릭터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했고 골드의 그림에서 두 팔이 잘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도 없어져 있었다. 대신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좋을지 알 수가 없는 좀 더 슬프고 텅 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배지는 24개로 늘어있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딸 수 있는 배지가 총 16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분 동안 의미 없이 돌아다니자 갑자기 캐릭터가 동굴 탈출 로프를 쓸 때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천천히 떨어져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음악이 멈추었다. 착지하고 나자 골드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다. 원래의 붉은 빛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얀 모습이었다. 게임보이 컬러의 컬러 배경 속에 흑백 게임보이의 주인공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급히 프로필을 확인하자 그림은 게임 화면 속의 주인공처럼 완전히 하얀색이었고 팔다리가 전부 없었다. 눈에는 빨간 피눈물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배지 개수는 32개였는데 이제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이 숫자가 뭔가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포켓몬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레벨 15짜리 안농 5마리와 이름 없는 레벨 100짜리 세레비가 들어있었다. 세레비는 이제 완전 전설의 포켓몬. 안농들은 이번에는 다잉이라고 읽혔다. 세레비의 정보도 확인했다. 색이 다른 이로치 세레비였는데 몸이 반쪽밖에 안 붙어 있었다. 다리 하나, 팔 하나, 눈 하나, 기술은 딱 하나 있었다. 멸망의 노래. 주인공이 서 있는 공간은 아까와 같은 모다피의 탑이었다. 움직이지 않는 기둥도 그대로였지만 모든 화면이 붉은 빛이었다. 나는 끝이 없는 길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다. 마침내 골드와 똑같이 온몸이 하얀색인 NPC들이 나타난다. 모두 길 양쪽에 일렬로 서서 가운데 이어지는 기둥을 보고 있다.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니 마침내 기둥이 끊어져 있고 투명한 모습의 레드가 보인다. 레드에게 다가가자 A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배틀이 시작된다. 음악이 다시 흐르는데 뒤로 돌린 안농 음악 같다. 골드의 모습은 여전히 하얗고 팔이 없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레드는 온몸이 투명하다는 점만 빼면 원래 골드, 실버, 크리스탈 버전에 나오는 모습과 똑같다. 밑에 나오는 글은 그냥 상대방이 이름이 없는 것처럼 싸움을 걸었다. 양쪽 모두 포켓몬이 한 마리밖에 없다. 분명히 아까 내가 안농 5마리를 포함해 6마리가 있었는데 또 말이다. 세레비가 나오고 정보창에서와 똑같이 몸이 반쪽밖에 없다. 등장할 때는 원래의 세레비 울음소리가 아닌 싫은 소리 공격을 여러 번 합쳐놓은 것 같이 끔찍한 소리가 났다. 레드는 평범해 보이는 수컷 피카츄를 내보낸다. 원래 피카츄와 똑같아 보이지만 레벨이 255인데다 표정이 슬프고 눈에 눈물이 맺혀있다. 원래 레벨이 100까지거든요. 원래 나와야 하는 싸운다, 아이템, 포켓몬, 도망간다 메뉴 대신에 공격 선택 메뉴가 뜬다. 세레비의 공격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냥 그걸 골랐다. 레벨이 255인 피카츄가 선제 공격을 한다. 피카츄의 저주. 스피드가 떨어지고 다른 능력치가 오른다. 애초에 피카츄가 저주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세레비의 멸망의 노래. 앞으로 3턴 뒤에 두 포켓몬 모두 행동 불능이 된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멸망의 노래는 이제 쓰면 3턴 뒤에 그냥 그 대전이 끝나요. 대전이래. 둘 다 피가 다 깎이거든요. 이 시점부터는 아예 선택지 자체가 나오지도 않는다. 배틀은 그냥 내 선택 없이 이어지고 아무런 배틀 애니메이션도 나오지 않는다. 피카츄의 바둥바둥. 그 레벨 치고는 그리 큰 데미지가 나오지 않는다. 세레비의 멸망의 노래. 아까 사용했으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피카츄의 화풀이. 데미지가 엄청 많이 나온다.
세레비의 HP는 이제 10도 남지 않았다. 세레비의 아픔 나누기 깜짝 놀라고 만다. 애초에 세레비는 멸망의 노래 하나밖에 배우고 있지 않았다. 이제 피카츄와 HP가 비슷해졌다. 피카츄의 검은 눈빛, 이것도 별 효과가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때 멸망의 노래 카운터가 끝나고 세레비가 진다. 그런데 설명창에 세레비가 죽었다 라고 나온다. 그죠? 보통은 이제 세레비가 쓰러졌다 라고 나오는데 죽었다 라고 나와서 놀란 거죠. 배틀에 진 포켓몬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다르게 세레비의 뒷모습이 그냥 사라진다. 피카츄는 그냥 그대로 있고 내 패배라고 뜨지도 않는다. 피카츄는 일반적인 4가지 공격 대신 또 다른 공격을 한다. 멸망의 노래. 상대가 기절하는 거구나. 그러네요. 아무튼 피카츄는 또 다른 공격을 한다. 피카츄의 길동무. 길동무는 기술을 쓴 뒤 공격을 받아 기절했을 때 공격한 상대도 기절하게 만든다. 피카츄의 길동무. 피카츄가 죽었다 라고 뜨면서 피카츄가 서서히 흐려지며 사라진다. 내 승리라고 판정이 나며 투명한 레드가 나타나 이라고 말한다. 순간 소름이 확 끼친다. 레드의 그림은 목이 잘려있고 몸뚱이만 달랑 남아있다. 배틀은 거기서 끝나고 화면이 음악과 함께 서서히 흐려진다. 다시 장면이 전환되고 골드는 다른 곳에 서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골드의 모습이 아까의 레드처럼 투명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투명하다는 얘기죠. 본인 캐릭터가. 서둘러 골드의 프로필을 확인하니 이번에는 투명한 머리통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머리는 약간 확대되어 있고 골드의 검고 공허한 눈이 보인다. 이제 배지는 40개이다. 다시 메뉴로 돌아와 포켓몬을 확인한다. 레벨 20짜리 안농 6마리다. No more. 더는 안 돼. 란 뜻이죠. 아무런 음악도 흐르지 않았는데 간간히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골드는 연두마을의 집, 처음 시작하는 그 위치에 서 있다. 이제 간신히 게임을 원래대로 플레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장난이다. 이 사디스트 같은 미친놈이 게임에 또 뭔 짓을 해놨겠지. 나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컴퓨터나 다른 물건들에 말을 걸어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돌아다니며 라고 한 거 눈치챘나 모르겠다. 골드는 그 투명한 손발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둥 떠서 이동한다. 다이아몬드, 펄. 포켓몬스터 다이아몬드, 펄에 나오는 유령들처럼 말이다. 예상했던 것처럼 라디오, 컴퓨터, TV 아무것도 반응이 없다. 그냥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 같다.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평범한 골드의 집이 나타난다. 엄마가 없다는 것만 빼고 말이다. 그저 원래 내려오면 바로 엄마가 있거든요. 항상 있어요, 항상. 이 방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나는 집 바깥으로 나가기로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작동하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그냥 문 밖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계속 나아간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계속 남쪽으로 움직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계속 이어진다.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배경에 들어가자 투명한 골드의 몸 윤곽이 대조적인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이 으스스하다. 마침내 골드의 윤곽이 다시 까맣게 변하는 하얀 공간이 나타난다. 길은 계속 이어지고 나는 남쪽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 길고 긴 길을 계속하자 마침내 뭔가 나타난다. 투명하지 않은 골드의 원래 모습이다. 말을 걸자 그 형상이 말한다. Goodbye forever. 영원히 안녕. 그리고 사라진다. 뒤이어 물음표의 악몽이라는 문구가 뜬다. 골드는 또다시 동굴 탈출 로프를 썼을 때처럼 빙글빙글 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래로 천천히 떨어진다. 나는 아까 왔던 그 작은 묘집 방에 들어와 있다. 아니,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화면에는 골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벽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트레이너 프로필을 확인하니 골드의 모습이 사라져 있다. 배지는 0개로 변해 있고 성도지방 체육관 관장들의 그림이 전부 해골로 변해 있다. 포켓몬을 확인해 본다. 예상했던 대로 레벨 25짜리 안농이 6마리. I'm dead. 난 죽었다. 메뉴를 닫자마자 내가 들어있는 그 검은색 공간이 둘러싸고 있는 회색 벽돌 같은 곳으로 메워진다. 화면에 글자가 뜬다. RIP. 검은 공간은 무덤이었다. 다른 묘비들에 둘러싸여 있는 커다란 무덤. 골드는 이미 죽은 것이다. 아마도 레드보다 몇 년 후의 말이다. 이 젊은 트레이너가 아무리 많은 배지를 모으고 아무리 훌륭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려고 노력했어도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하지는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업적들은 뒷세대들에게 잊혀지고 만다. 그 문구는 내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없어지지 않았다. RIP라는 문구인 것 같네요. 게임을 리셋해도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결국 나는 그 끔찍한 악몽 같은 게임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일 이후로 나는 안농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1세대에서만 전설과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지만 2세대는 진실이 얼마나 불쾌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결국 나는 소울실버 버전을 엄청 재밌게 플레이했지만 그때의 그 게임이 준 메시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여기까지네요. 블랙 버전과 같이 카트리지나 롬 파일 같은 증거가 없어 실존은 확인할 수 없다. 이 괴담이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걸로 게임도 팬 게임도 제작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인기가 많지? 근데 이런 걸 좀 상상해 보는 게 재밌긴 하죠. 이 괴담은 대략 2010년 중순 정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미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많은 팬아트가 존재할 정도로 많은 인지도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 포켓몬은 약간 애완동물끼리 싸움 붙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켓몬이 처음 구상될 때는 트레이너가 채찍을 들고 있는 걸로 구상을 했대요. 왜냐하면 사실상 동물끼리 싸움 붙이는 게 맞긴 하니까. 약간 그거를 이제 순화시켜가지고 포켓몬스터 그린 이렇게 낸 거죠. 순화를 시켜가지고. 네, 막 싸움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두운 면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포켓몬이. 근데 여기 이 괴담 자체로 무섭지는 않은데 이게 서양권에서 유명했던 이유는 그냥 도트 게임이고 일본 게임이고 포켓몬이고 하니까 좀 유명했던 건가? 그냥. 근데 이런 거 읽으면서 상상하게 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 골드라는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상상하기가 좀 수월하다? 그런 점에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교훈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그냥 무서운 장면들, 기괴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 명성에 비해 막 무섭진 않은데 바로 다음 괴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포켓몬스터 블랙 버전입니다. 포켓몬스터 블랙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포켓몬스터 블랙 화이트 5세대 블랙 화이트 나오기 전에 나왔던 괴담이라 포켓몬스터 블랙이라고 지은 겁니다. 네. 일단 포켓몬스터 블랙 버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또 따로 있어요. 일반적인 포켓몬스터 해킹 롬, 포켓몬스터를 해킹해 개조한 게임이다. 해킹 게임 팩을 블랙 버전이라고 한답니다. 예. 근데 이거 외에도 도시전설이 있어요. 오늘 읽어볼 거 이겁니다. 포켓몬스터 해킹 롬 관련 도시전설.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포켓몬스터에 관련된 도시전설. 현재는 정식 블랙 버전과 구분하기 위해 고스트 블랙이라고 부른다. 괴담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확히는 포켓몬스터 초창기 버전인 레드, 그린, 블루 버전의 해킹판이며 원문을 쓴 작성자가 이사가다가 팩을 잃어버려
스크린샷을 찍지 못했다고 하고 롬 파일도 남아있지 않으니 실존 여부는 불명. 그런데 DC 인사이드 등지에서 고스트 버전 혹은 블랙 버전으로 플레이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자세히 서술을 하고자 한다.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이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포켓몬스터 해킹 버전 수집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다. 포켓몬스터 다이아몬드, 제이드, 카오스 블랙 등 전당포, 구딜 마켓, 벼룩시장 등에서 그걸 발견하는 빈도는 놀라울 정도로 잦다. 그래도 그것들은 대체로 재밌다. 비록 플레이할 수는 없다고 해도 말이다. 그것들의 오역과 낮은 퀄리티는 위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웃기기도 했다. 나는 내가 온라인에서 플레이한 대부분의 것들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내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게임이 하나 있었다. 나는 5년 전 벼룩시장에서 그것을 샀다. 처음 보는 근데 추억이다. 골드 팩이 게임보이보다 훨씬 커가지고 밑까지 다 나와 있었거든요. 추억이네. 혹시나 누군가가 알아볼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 그 게임팩의 사진을 올린다. 불행하게도 나는 2년 전 이사하면서 그 게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올릴 수는 없다. 미안. 게임은 레드 블루 버전의 인트로와 같이 니드리노와 팬텀이 싸우는 익숙한 화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프레스 스타트, 시작 버튼을 누르시오 화면이 달라져 있었다. 레드가 화면에 있었지만 포켓몬들이 돌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포켓몬 로고 아래에 블랙 버전이라는 글귀도 쓰여 있었다. 뉴 게임, 새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자 5박사의 연설로 시작됐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게임은 포켓몬스터 레드 버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스타터를 선택하고 소지 포켓몬 목록을 보았더니 스타터 다음에 또 다른 포켓몬이 하나 있었다. 고스트, 유령. 그 포켓몬의 레벨은 1이었고 실프 스코프를 얻기 전 보라타운 묘비에서 마주친 그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기술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커즈, 저주. 나도 물론 진짜 저주라는 기술이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1세대에선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 게임이 해킹 버전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상대 포켓몬은 유령을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상대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배틀 중 저주 기술이 쓰였을 때 화면은 온통 검게 변했다. 또한 상대 포켓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울음소리는 왜곡되었고 원래보다 낮은 음높이였다. 그리고 배틀 화면이 돌아오면 상대 포켓몬은 사라져 있었다. 트레이너의 포켓몬을 상대로 이 기술을 썼을 때는 좌측 상단에 자녀 포켓몬 수를 나타내는 몬스터볼의 숫자가 하나씩 줄어 있었다. 이것의 함축적인 의미는 그 포켓몬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죠? 원래 쓰러뜨리면 몬스터볼이 흑백이 되거나 X자가 그어지거나 하는데 여기선 사라졌다고, 없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의 함축적인 의미는 그 포켓몬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 트레이너를 이기고 레드는 이겨서 200달러를 얻었다 라는 문구가 뜬 뒤에 배틀 커맨드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만약 런, 도망치기를 선택한다면 배틀은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끝난다. 그리고 또 하나, 저주를 선택할 수 있었다. 만약 저주를 선택한다면 배틀 화면이 끝나고 필드로 돌아오면서 트레이너의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그 상태에서 그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면 트레이너가 있던 자리는 보라타운의 묘지에 있던 그 비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주를 쓰면 그냥 트레이너도 죽나 본데? 저주라는 기술은 언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같은 유령 포켓몬한테는 통하지 않았으며 라이벌이나 비주기 같이 다시 마주쳐야 되는 트레이너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최종 결전에선 쓸 수 있었다. 나는 이게 이 게임의 특징 정도라고만 알았다. 저번에는 잡을 수 없었던 유령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저주가 게임을 너무 쉽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여행을 하는 내내 저주를 남발하고 다녔다. 사천왕을 이긴 후 게임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유령과 함께 레벨이 엄청 낮은 두 포켓몬만을 보여주는 명예의 전당을 본 후 화면은 검게 변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라는 문구가 뜨며 포켓몬 타워의 모습이 비춰졌다. 한 노인이 묘비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내 캐릭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노인은 평소 걸음걸이의 절반 속도로밖에 움직일 수 없었다. 아무 포켓몬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며 유령도 없었다. 트레이너 그만뒀나 보네요. 노인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유령은 PC에 넣어 파티에서 제외시킬 수도 없었는데 바탕은 온통 텅 비어 있었다. 아무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저주를 썼던 트레이너의 비석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시점에선 나는 바깥에 꽤 많은 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비전 머신을 쓸 수 있는 포켓몬이 없다는 사실만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던 간에 보라타운의 음악이 무한 반복으로 재생되었다. 보라타운 음악 아시죠? 든든든든든든든든. 한동안 방황한 이후 나는 디그다의 굴로 가면 반대편에서 회색시티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풀베기 나무가 없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말은 내가 계속하면 태초 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태초 마을의 집에 돌아와서 게임을 시작했던 바로 그 위치에 서니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리고 캐터피의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이어서 불충이 구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것이 다시 꼬렛 거북왕의 모습으로 변할 즈음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건 이것들이 내가 저주를 썼던 포켓몬들이었다는 것이었다. 내 라이벌의 팀까지 끝난 후 꼬마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이어 벌레잡이 소년의 모습이 보였다. 이 사람들은 내가 저주를 썼던 트레이너들이었다. 이것들이 지속되는 동안 보라타운의 음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서서히 그 높이가 낮아지고 있었다. 든든든든든든든든. 마지막으로 라이벌이 화면에 비칠 즈음 그것은 악마의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 또다시 화면이 검어졌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배틀 화면이 나타났다. 내 트레이너 스프라이트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상록시티에서 포켓몬 잡는 법을 알려준 그 노인의 모습이랑 똑같았다. 반대편에는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이 싸움을 걸어왔다 라는 말과 함께 나는 아이템도 쓸 수가 없었고 포켓몬도 없었다.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도 없었다. 파이트, 싸우기라는 선택지뿐이었다. 싸우기를 선택하자 바로 발버둥이 써졌다. 그것은 유령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나의 HP를 깎아먹을 뿐이었다. 유령이 공격할 차례가 되자 유령은 이라고만 할 뿐이었다. 결국 나의 HP가 한계에 다다르자 유령은 저주를 썼다. 화면은 다시 마지막으로 검게 변했다. 무슨 버튼을 누르던지 간에 그 검은 화면에 영혼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보이 전원을 끄는 것 뿐이었다. 다시 그 게임을 시작하자 유일한 선택지는 새 게임 시작밖에 없었다. 게임이 세이브 파일을 지워버린 것이었다. 나는 이 해킹 버전 게임을 수없이 플레이했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다. 몇 번 정도는 유령을 전혀 쓰지 않고도 진행해보았다. 비록 파티에서 제외할 수는 없었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포켓몬이나 트레이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바로 유령과의 극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 해킹 버전의 제작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해킹 버전은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이 버전은 해킹 버전치고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었다. 나는 제작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걸 만들지 않았나 싶다. 비록 나만 그 메시지를 받은 것 같지만 나는 그게 뭐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 확신할 수는 없다. 죽음의 불가피함? 죽음의 무의미함? 아마도 그는 단순히 악의적으로 아이들 게임의 죽음과 어두운 면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이 어린이들의 게임은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나를 울게 했다. 여기까지 포켓몬스터 고스트 블랙 괴담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본인이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골로 보내면 본인도 나중에 똑같이 골로 간다? 저주로 흥한 자, 저주로 망한다, 뭐 이런 느낌? 죽음의 불가피함 같기도 하고. 이 섬뜩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개발자들이 이 괴담을 토대로 DS판 롬, 그러니까 플레이할 수 있는 그 게임 파일을 만들었는데 한때 이것이 괴담의 근원이 되는 롬 파일이라는 전후 관계를 완전히 뒤집은 채 와전되곤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파일은 그냥 이거 보고 만든 작품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포켓몬 로스트 블랙 괴담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로스트 실버보다 재밌는데요. 묘사가 더 간결하고 좋은 느낌. 그리고 옛날 1세대 레드 블루랑 뭐 실버 골드 플레이해봤으면 이 괴담을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바로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